오늘 밤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며 잠 못 들게 할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저 머나먼 우주, 1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떠난 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여러분의 눈동자에 닿기까지는 무려 10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10억 년. 지구상의 복잡한 생명체가 태동하기도 전인 가늠조차 힘든 까마득한 시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묘하고도 모순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만약 빛에게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빛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초도 말이죠. 10억분의 1초조차 아닙니다. 그저 완전한 무, 시간은 철저히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지는 10억 년의 여정이 정작 빛에게는 찰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10억 년을 여행하는 존재가 그 긴 세월 동안 시간의 흐름을 전혀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끄덕이며 지식을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뼛속 깊이 온몸의 감각으로 그 진실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에 대한 막연한 시적 표현이나 신비로운 철학적 수사가 아님을 깨닫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본질에서 비롯된 필연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진실을 마주하면 다시는 예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시간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시계란 그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물리적 과정일 뿐입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쿼츠 수정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슘 원자가 두 에너지 상태 사이를 오가는 진동 횟수를 세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시간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을 뿐입니다. 결국 어떤 물체에게 시간이란 그 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과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작은 시계가 하나 들어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시간은 그 시계의 움직임으로 정의됩니다. 시계가 멈춘다면 당신에게 흐르는 시간도 의미를 잃고 멈춰버리는 것과 같죠. 자, 여기서부터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하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나란히 서 있을 때 두 시계는 정확히 같은 박자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1초가 나의 1초와 똑같죠. 완벽한 일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로켓에 올라타 저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시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당신은 내 시계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늘 보던 그 시계 그대로인걸? 하면서 말이죠. 똑딱이는 속도도 여전해. 맞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게 전적으로 진실입니다. 시계는 정확하고 당신은 어떤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1초 다음엔 1초. 평소와 다름없이 시간이 흐르죠. 하지만 정말 기이한 일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멀어지는 당신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당신의 시계는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우주와 시간이 얽혀있는 본질적인 성질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 시계와 비교했을 때 당신의 시계바늘은 실제로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건 착시현상이 아닙니다. 원근법에 의한 눈속임 따위가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당신이 초고속으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서로의 시계를 맞춰본다면 당신의 시계바늘은 제 것보다 훨씬 덜 움직여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흐른 시간이 저보다 짧았다는 뜻이죠. 비행기에 정밀한 원자시계를 싣고 실험하여 이미 수없이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즉,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의 움직임에 종속됩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나에 대한 당신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움직임 따위가 왜 시간의 속도를 바꾼단 말입니까? 공간을 이동하는 것과 시간이 흐르는 속도 사이에 무슨 은밀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빛에 대한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아주 기묘한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물질과도 다르게 행동하죠. 가령 제가 제자리에 서서 시속 16km로 공을 던지는 것과 시속 80km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공을 던지는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기차 위에서 던진 공은 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기차의 속도가 더해져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갈 겁니다. 우리의 직관으로는 그게 당연하죠. 속도 위에 속도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빛은 이 거만한 상식을 거부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멈춰서서 손전등을 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빛은 우리가 광속이라 부르는 절대적인 속도로 뻗어나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C라고 부르죠. 초속 약 18만 6천 마일 또는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찰나의 속도입니다. 자, 이제 광속의 절반으로 질주하는 우주선에 올라타 똑같은 손전등을 앞쪽으로 비춘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당연히 그 빛이 1.5배의 광속으로 날아갈 거라 기대할 겁니다. 우주선의 속도에 빛의 속도를 더했으니 그게 이치에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기대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빛은 여전히 정확히 c, 즉 광속으로만 움직입니다. 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죠. 오직 절대적인 c일 뿐입니다.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 목격했을 때 과학자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광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고집스럽게 달릴 수 있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어왔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불변의 진리라면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희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거대한 강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주 어디서나 똑같은 속도로 무심하게 흐르는 그런 강물 말이죠. 여기에서의 1초가 저 멀리 우주 끝에서도 똑같은 1초일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빛이 언제나 광속으로 달린다면 그 믿음은 아름다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수학은 아주 냉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간의 간물은 제각각 다른 속도로 흐른다고요. 그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속도입니다. 당신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멈춰있는 누군가에 비해 당신의 시간은 끈적하고 느리게 흐릅니다. 이 기묘한 진실을 눈앞에 그려지듯 설명해 드리죠. 드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걷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으며 그 사이 어딘가를 향해 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동한 총거리는 결국 북쪽과 동쪽 두 방향으로 당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배분했느냐에 달려있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걷는 속도가 마치 우주의 법칙처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시속 정확히 1마일로 걷는다고 칩시다. 오로지 북쪽으로만 걷는다면 1시간 후 당신은 북쪽으로 1마일을 이동했을 겁니다. 반대로 오직 동쪽으로만 걷는다면 동쪽으로 1마일을 갔겠죠? 하지만 만약 독동쪽으로 걷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움직임이 북쪽과 동쪽으로 분산되었기에 어느 한 방향으로도 온전히 1마일을 갈 수는 없습니다. 두 방향 모두 1마일보다 적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셈이죠. 우주의 시간과 공간도 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이라는 4차원의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똑같은 총속도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의 속도 제한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제한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나에 대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시공간 속 당신의 모든 속도는 오직 시간이라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시간 속을 최대 속도로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1초당 1초의 속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간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시간으로 향하던 에너지의 일부가 공간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즉, 시간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손목시계가 천천히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에게 흐르는 시간이 더디게 변하는 겁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공간을 여행하는 당신의 자원은 공간 쪽에 더 많이 투자되고 시간 쪽에는 적게 남게 됩니다. 시계는 점점 더 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에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간 속을 빛의 속도로 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간을 이동하는 당신의 모든 속도가 오직 공간 이동에만 쓰이게 됩니다. 시간 이동을 위해 남겨진 몫은 단 한 톨도 없죠. 그 순간 당신의 시계는 영원히 멈춥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게 시간이 정지해 있는 이유입니다. 빛은 공간 속을 가능한 최대의 속도로 달립니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자신의 모든 존재력을 오직 공간 이동에만 쏟아붓는 것이죠. 시간 속을 여행할 여력 따위는 남겨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시공간 속을 언제나 똑같은 청속도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움직임의 에너지를 공간을 가로지르는 데 쏟아붓다면 시간을 흐르게 하는 데 쓸 에너지는 단 한 톨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짊어진 운명입니다. 빛에게 있어 시간이 멈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심오한 개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도로 위의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시속 100마일이라는 속도 제한이 걸린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북쪽을 향해 시속 100마일로 질주할 수도 있고 동쪽으로 달릴 수도 있으며 그 사이 어딘가 대각선 방향으로 핸들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로지 북쪽으로만 시속 100마일로 달린다면 동쪽으로는 단 1인치도 이동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동쪽으로만 전력 질주한다면 북쪽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북동쪽 대각선으로 달린다면 어떨까요? 북쪽과 동쪽 두 방향 모두로 어느 정도 나아가겠지만 각 방향의 속도는 시속 100마일보다는 느려질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에서 공간과 시간은 방금 말한 북쪽과 동쪽과 같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당신의 총 속도는 c, 즉 빛의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상수입니다. 이 고정된 속도를 공간을 이동하는 데 전부 써버린다면 시간이라는 차원을 여행할 속도는 완전히 고갈되고 맙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빛에게 시간이 멈춘다고 말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빛은 무언가를 경험할까요? 감자에게도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광자는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작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겪는 것과 같은 방식의 경험을 하지 않죠. 따라서 제가 빛에게 시간은 정지해 있다 라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계 하나를 빛의 속도로 날려보낸 뒤 그 바늘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 시계의 초침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계 위에서는 시간이 단 1초도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질량을 가진 물체는 결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실제로 그런 시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오직 광자처럼 질량이 없는 존재만이 그 절대 속도 c에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한없이 가깝게 더 빠르게 가속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느려지다가 마침내 그 극한에 다다르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 저편에서 어떤 광자가 튀어나와 10억 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당신의 눈동자에 닿았다 해도 그 광자의 입장에서는 여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에서 출발한 그 순간과 당신의 망막에 닿은 그 순간이 광자에게는 동시입니다. 그 장대한 여정에 걸린 시간은 정확히 0입니다. 이것은 마치 낭만적인 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차가울 정도로 엄밀한 물리학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죠. 피할 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개념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확인해 보죠. 호기심 많은 12살 아이에게 설명하듯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린 친구. 우주의 규칙은 이렇단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시공간을 통과하며 움직이고 있어. 너도 나도 저 별들도 말이야. 이거 용돈에 비유해볼까? 너에게 쓸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봐. 넌 그 예산을 공간을 이동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하는 데 쓸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 곳에 전부 다 쏟아부을 순 없단다. 만약 네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공간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너의 모든 예산은 시간으로 흘러가. 그래서 시간은 평소처럼 똑딱똑딱 흐르지. 하지만 네가 우주선에 타서 공간을 향해 엄청나게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넌 움직임 예산의 일부를 공간 이동에 써버리는 거야. 그럼 시간을 위해 남은 돈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너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거야. 빛은 공간 속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해. 가진 모든 예산을 공간 이동에 올인해버린 거지. 그러니 시간을 위해 남은 예산은 빵원이야. 그래서 빛에게는 시간이 아예 흐르지 않는단다. 어때? 이해가 되니? 아주 좋아.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 지연이 그저 눈에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 그냥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 라고 말이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을 거야 라고 믿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시간 지연은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실체 그 자체가 겪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기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만약 쌍둥이 중 한 명이 지구에 남고 다른 한 명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향해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긴 여정 끝에 두 사람이 다시 마주했을 때 여행을 떠났던 형제는 지구에 남은 형제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시간 자체가 덜 흐른 것입니다. 그 심장은 더 적게 뛰었고 뇌리를 스친 생각의 수도, 맞이한 생일의 횟수도 더 적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은 절대적인 불변의 존재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시계가 있어 똑딱거리고 우리의 시계는 단지 그 거대한 우주의 리듬을 따라갈 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주를 관장하는 보편적인 시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되는 절대 시간은 허상입니다. 시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국지적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나온 움직임의 역사에 따라 각자 고유의 시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관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은 우주의 속도에 비하면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느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지연을 체감할 만큼 빠르게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순간에도 시간은 느려지지만 그 차이는 10억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현상은 분명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다가갈수록 시간의 뒤틀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빛의 속도 그 90%에 도달하면 시간의 흐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99%가 되면 시간은 평소의 17분의 1 속도로 느리게 흐르기 시작하죠. 99.9%에서는 120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에 한없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기어가는 듯 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빛이라는 존재 자체에 시간을 멈추게 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빛이 마법처럼 시간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본질을 깨뚫지 못한 생각입니다. 특별한 것은 빛이 아니라 바로 속도 그 자체입니다. 광속은 우주가 허락한 속도의 절대적인 한계선입니다. 공간을 가로질러 무언가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치이자 모든 존재가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를 여행하는 총속도의 합이기도 합니다. 빛이 공간 속에서 이 속도로 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없는 모든 존재는 운명적으로 정확히 이 속도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더 느리게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량이 없는 또 다른 입자가 있다면 그건 역시 광속인 C로 움직일 것이며 그들에게도 시간은 정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입자들은 존재합니다. 쿼크를 절속시켜 물질을 이루게 하는 글루온 역시 질량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빛의 속도인 C로 여행합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은 영원한 정적 속에 있습니다. 시공간 자체의 떨림인 중력파 또한 마찬가지로 C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빛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광속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시공간이라는 구조물 그 자체를 형성하는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라는 직물 속에 태초부터 짜넣어진 고유한 특성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사고 실험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입니다. 시간 지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봅시다. 여기 아주 단순한 시계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바 빛시계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위아래로 마주보는 두 개의 거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는 1m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이를 빛 한 줄기가 위아래로 끊임없이 왕복하고 있습니다. 빛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돌아와 왕복을 마칠 때마다 시계는 똑딱하고 한번 울립니다. 자, 지금 이 시계는 제 실험실 책상 위에 고요히 놓여 있습니다. 빛은 수직으로 곧게 솟구쳐 위의 거울을 때리고 다시 수직으로 낙하해 아래 거울로 돌아옵니다. 똑딱. 이 한 번의 찰나를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왕복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 되니까요. 2m를 빛의 속도 C로 나눈 값. 엄청나게 빠른 박자겠지만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계입니다. 이제 이 시계를 광속의 절반으로 질주하는 로켓에 실어 제 앞을 지나가게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멈춰있는 저의 눈에 그 찰나의 순간은 어떻게 비칠까요? 시계는 수평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빛은 여전히 위를 향해 출발하죠. 하지만 빛이 상승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시계는 옆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때문에 제 눈의 빛은 수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비스듬히 사선을 그리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선을 그리며 아래로 내려꽂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빛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빛의 속도는 우주에 불변하는 상수로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 빛은 비스듬히 대각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기울어진 궤적은 거울 사이를 수직으로 오갈 때보다 훨씬 더 깁니다. 빛이 가야 할 길이 늘어난 것이죠. 더 먼 길을 달려야 하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자연스레 길어집니다. 제 눈에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비치는지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시계는 마치 끈적한 물속을 헤엄치듯 아주 느리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빛이 더 긴 여정을 떠나야 했기에 그 찰나의 순간조차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시계가 보여주는 단순한 착시나 눈속임이 아닙니다. 기계식 시계든 심장의 박동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에게 냉혹한 법칙을 말해줍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로켓에 타고 있는 내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당신의 관점에서 로켓은 멈춰 있고 오히려 창밖의 제가 뒤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제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직관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평온합니다. 당신의 시계바늘도 지극히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당신의 눈에 비친 제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시간이 느려졌다고 주장하는 기묘한 대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우주의 진실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두 시계를 한자리에 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가 방향을 틀거나 멈추는 가속의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등속으로 서로를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시간이 느리다고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엔 그 어떤 역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설은 우리가 억지로 만나 서로의 시계를 대조하려 할 때만 고개를 드는 듯 할 뿐이죠. 재회를 위해선 누군가 속도를 바꿔야 하고 그 순간 완벽했던 대칭은 깨져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 그 99%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빠르기로 질주하는 우주선에 몸을 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곳의 시간은 어떤 질감일까요? 놀랍게도 당신의 감각은 지상에 있을 때와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8시간의 단잠은 여전히 8시간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기이할 건 없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여전히 1초에 딱 한 칸씩 성실하게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지구에 남겨진 제가 망원경으로 당신을 올려다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시계는 고장난 것처럼 느리게 갑니다. 당신의 1초가 흐를 때 제 시계바늘은 무려 7초나 지나가 버리니까요. 제 눈에 당신은 아주 느린 슬로모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간이라는 강물이 실제로 천천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1년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해보죠. 당신의 몸은 딱 1년만큼의 세월을 먹었습니다. 365일의 기억을 안고 귀환했지만 지구의 달력은 이미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엔 7년의 주름이 깊게 패였는데 당신만 시간이 멈춘 듯 젊음을 유지한 채로 말이죠.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소름 끼치도록 명확한 현실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예견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수많은 실험이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시간의 격차는 더욱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빛의 속도 99.9%에 도달하면 시간은 22배나 느려집니다. 우주에서의 1년이 지구에서는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는 것이죠. 소수점 아래 9를 하나 더 붙여 99.99%가 되면 당신의 1년 동안 지구에선 70년이 흐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빛의 속도 그 자체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격차는 무한대로 치솟습니다. 빛과 나란히 달리는 순간 당신의 시계가 멈춘 찰나 동안 지구에선 영겁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완전히 정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빛은 태생적으로 광속으로 달립니다. 그렇기에 빛의 시간지연은 무한대입니다. 수십억 광년을 날아온 빛이라 해도 빛 그 자신에게는 출발과 도착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이 신비로운 현상 뒤에 숨은 수학을 살짝 엿볼까요? 시간지연 공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거울 사이를 오르내리던 그 빛의 춤을 기억하시나요?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지해 있는 시계의 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의 빛은 오직 위아래로 수직의 리듬을 타며 왕복합니다. 이 수직의 거리를 D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번의 똑딱임, 그 찰나의 순간은 거리 D를 2배 한 뒤 빛의 속도인 C로 나눈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대는 달라집니다. 빛은 이제 대각선을 그리며 가로지르는 여행을 시작하죠. 빛이 움직이는 동안 시계도 옆으로 L만큼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제 빛이 그려낸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빚어낸 빛번이 됩니다. 빛은 위로 D만큼 솟구치고 옆으로 L만큼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전체 경로는 D의 제곱과 L의 제곱을 합한 값의 제곱근, 즉 루트를 씌운 거리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편도 여행, 즉 단 한 번의 도약에 불과합니다. 왕복을 완성하려면 그 2배의 거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주의 심오한 진실이 고개를 듭니다. 옆으로 이동한 거리 L, 여행의 지속시간과 시계의 속도에 종속됩니다. 만약 시계가 속도 V로 흐리에 케이블 피덩은 V로, 브리프로 씁니다. 브리프로의 V로, 대보지 시케로 시간, 브리로, 지금 단부디 시민자곰 달합니다. 옆으로 이동한 거리 L, 여행의 지금불에도 달합니다. 만약 시계가 속도 V로 흐리에 여행의 지독지가 시계도도 토록 옳습니다. 만약 시계가 속도 V로 시계의 흐도가 시계분대입니다. V로 이동한 거리, 여행의 시계분 담은 바죠. 옆으로 이동한 거리 L, 여행의 지독지가 시계도 토록 옳습니다. 여행 중독의 항공이다카 여행의 시계 지족시간. 재금돔의 보문이 있고 상십도들 지금 제거 시점마다 불이분제 30도 자곤담인 달합니다. 불이분제 30도글 지금 제거 시점마다 불이분제 30도로 지금 제거 시점마다 바람이 가고당은 벼분저 신점은됩니다. 여행여 덜을 깨닫는 벼분점은 잔음이다. 불이 부디며 업시록입니다. 옆으로 이동한 거리 L, 여행의 시계도 시간, 여행의 여행지독 시간이다. 불이 부림은 당어입니다. 시계도 시간과 지금 적은도 진정은됩니다. 도리 대금정은 지계 지독 시간 대검 담은됩니다. 구리부는 신점원득의 시계들을 다검정은 배언, 심점원적은 격원정은 정고 있다. 불이 부림은 덤음이다. 시계의 비동은 정어입니다. 불이 부림은 덩어입니다. 심점원적은 적원정은 정거 있다. 정부의 부림은 덩어입니다. 심점원적은 심정원적은 적어입니다. 불이 부든 심점원적은 적원정은 구곳됩니다. 불이 부림은 덩어입니다. 심점원적은 적원정은 비원정은 장보 있다. 비등적은 적어입니다. 여행은 심점원적은 적원정은 장고 있다. 불이 부디 부림은 당어입니다. 심점원적은 적원정은 비먼적언니다. 둘이 부림은 덩어입니다. 심정원적은 격원정은 창고 있다. 불이 부림은 덩어입니다. 심정원적은 적원정은 심정원정언이다. 불이 부림은 덩어입니다. 심정원적은 힘정원적언이다. 열을 보부템이 두디 부림은 적어입니다. 부디 부림은 심정원적은 뷰검이다. 불이 부림은 부디 부림은 심정원적은 주정은됩니다. 불이 부림은 덕어입니다. 심정원적은 적원적은 있다. 부디 부림은 심정원적은 심정원됩니다. 역으로 이동한 거리 L, 여행의 시곤적옷됩니다. 만약 시계가 속도 V로 흐른다면 LL은 V대 그리고 그 여행 시간은 전체 경로의 길이를 빛의 속도 C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차가운 대수학의 언어로 풀어내면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은 정지한 시계의 시간은 1 빼기 C 제곱분의 V제곱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제곱근, 루트 값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속도 V가 0이라면 루트 안은 1이 되고 두 시계의 심장 박동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속도 V가 빛의 속도 C에 비해 아주 미미할 때도 지공 조기의 대여로 이 루트 값은 1 가깝습니다. 시간의 어긋남은 거의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V가 빛의 속도 C를 향해 질주할수록 C제곱분의 V제곱은 1을 향해 다가갑니다. 1에서 그 값을 뺀 결과는 0 기로로 추락하고 결국 제곱근 전처가 소멸하듯 0, 0에서 소멸하듯 0에 수명에 소멸하듯 미드정 자락하고 계곡근 전처가 주문대에 신다기 부는 저타 지배정 있다. 결국 제곱근 전체가 소멸하듯 0, 0에 분모가 사라지니 시간 간격은 무한대로 치솟습니다. 시계바늘은 영원히 얼어붙습니다. 시계가 멈추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제곱이라는 이 기묘한 비율을 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문자의 그 감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시간을 조율하는 시간지연 계수입니다. 감마가 1하면 당신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절반의 속도로 느리게 흐릅니다. 감마가 10이라면 당신의 1초는 나의 10초가 됩니다. 감마가 무한대가 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빛의 경우 속도 V절은 C와 같습니다. 수식과 같습니다. 수식은 1 빼기 1이 대회되어 제곱근은 0이라는 공허가 됩니다. 감마는 0분의 1, 즉 무한대가 됩니다. 빛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서 혼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잠깐,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건 금지된 규칙이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그 지적은 옳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는 빛에게 고정된 기준틀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광자의 관점에서 시간이 어떠한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속도가 정확히 빛의 속도 C가 되는 순간 수학적 언어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한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절벽의 끝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속도 V가 C에 1인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검 제절 좀 다는 빚에서 교검에서 비에게 잠담 정책을 보는 빚에서 신감제랍니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면서입니다. 비를 진전 연기가 섬유형제를 집을서 보가지를 칩니다. 비를 주면 잔절을 신감제로 진점이다. 비를 지면 진절언도를 재간 재긴하고 자라들을 보이다. 그럭서이죠. 전부고 자면이었습니다. 그립은 지면 장한 바리키만 돼서 비럼저고 있습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요.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펑저러집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검저러집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범저러집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범저러집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범저러집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빌은 제 정북으로집니다.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범저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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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은 자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빌은 제 명백합니다. 그럽시영며 자란 바금이다. 빌은 저만 지근주의가 빌은 저만 자만듭니다. 빌은 저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범저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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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은 저만 자마르 지검 있다 백히만 돼 신범저러집니다.
비룬저만 자마르지가 믿다 백희만대 신펌저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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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 믿는다면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느려지다가 마침내 완전한 정지 상태라는 영원한 침묵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에게 시간은 멈춰있다라고 말할 때의 진정한 철학적 의미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는 고유시간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존재합니다. 고유시간이란 여행하는 물체의 심장에 심어둔 시계가 측정하는 그 물체만의 내밀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아닌 오직 그 존재 자신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세월입니다. 빛보다 느린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들에게 고유시간은 실제하며 긍정적입니다. 시계는 똑딱이고 삶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고유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에도 그 운명의 제곱근이 들어있습니다. 루트 1, 1 빼기 cc제곱분의 v제곱. 빛의 속도로 달리는 존재에게 이 루트 값은 0이 되어버립니다. 고유시간이 0이라는 것, 이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빛은 지속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광자에게는 어제도 내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먼 별에서 빛이 탄생하는 방출의 순간과 우리 눈에 다 사라지는 흡수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격차로 느껴질지라도 광자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순간입니다. 그 두 사건은 찰나의 틈조차 없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직선을 달리는 광자에게도 이토록 기이한 일이지만 중력에 의해 휘어진 공간을 여행하는 빛을 생각하면 이 신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득히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거대한 중력 렌즈에 휘감겨 마치 강물이 바위를 돌아가듯 굽이치는 경로를 따라 우리에게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직선보다 훨씬 더 먼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먼 길을 돌아오느라 빛이 더 많은 시간을 견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에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여전히 침묵일 것입니다. 그 긴 여정조차 빛에게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영리의 순간일 뿐입니다. 경로가 미로처럼 아무리 굽이쳐도 없음이라는 본질, 그 영어값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건조한 물리학적 사실을 좀 더 깊은 심연의 진실과 연결해 보고 싶군요. 앞서 저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시공간이라는 무대를 빛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품은 의미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풀어보죠. 우리가 사는 평범한 3차원 공간에서 거리는 그저 자 하나면 잴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하지만 4차원의 세계, 즉 시공간에서는 시공간 간적이라는 특별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간상의 거리와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물리량으로 융합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실로 경이로운 법칙이 숨어 있죠. 우주의 그 어떤 물체든 그가 그려낸 궤적의 시공간 간격은 오롯이 그 물체만이 겪는 고유 시간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멈춰있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간격은 순수하게 시간의 몫으로만 채워집니다. 공간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늙어갑니다. 시간 속을 흐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움직이는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간격은 공간과 시간이 나누어 가집니다. 여전히 늙어가지만 그 속도는 더딥니다. 존재의 할당량 일부를 공간을 이동하는데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 이 고고한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간에 쏟아붓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빛에게 늙음이란 없습니다. 빛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습니다. 고유 시간이 0인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우리는 모두 시공간을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당신은 전속력으로 시간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공간을 가로지르는 순간 시간의 흐름은 느려지죠. 빛은 오직 공간만을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니 시간 쪽에 남겨진 에너지는 단 한 톨도 없는 셈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계좌에 정해진 예산을 나눠 쓴다는 이 비유야말로 시간 지연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일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현상들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죠.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공간에 쓴 속도를 시간에서 빌려왔을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속은 어떻습니까?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때 시간은 어떻게 변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속도 그 자체는 시간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당신의 속도입니다. 무섭게 가속해서 어떤 속도에 도달한 뒤 등속 비행을 한다면 시간은 딱 그 속도만큼만 느려집니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한다면 매 순간순간 당신이 가졌던 속도에 따른 시간 지연을 모두 적분해야 하죠. 즉, 가속이라는 행위 자체는 열쇠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속도니까요.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 중력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시간을 왜곡합니다. 거대한 중력장 안에서는 시계바늘이 무겁게 움직입니다. 이는 방금까지 이야기한 속도에 의한 지연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휘어짐에서 비롯된 현상이죠. 하지만 이 두 효과는 앙상블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중력의 우물 속에서 맹렬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당신의 시간을 붙잡을 겁니다. 빛의 경우엔 상황이 더 흥미롭습니다. 거대한 질량 곁을 지날 때 빛은 휘어집니다. 궤적은 굽이칠지언정 공간을 가르는 속도는 여전히 빛의 속도 c입니다. 불변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중력이 아무리 공간을 일그러뜨려도 광자의 고유 시간은 0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이 우리 우주관에 던지는 철학적 함의를 사유해 봅시다. 당신이 저 아득한 우주 너머 어느 별의 원자에서 갓 태어난 광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체인 별을 떠나 칠흑 같은 우주로 몸을 던집니다.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수십억 년이라 부르는 영겁의 세월을 여행합니다. 텅 빈 공허를 가로지르고 은하의 가장자리를 스치며 때론 중력 렌즈에 이끌려 경로가 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 사는 누군가의 망막에 충돌합니다. 밤하늘의 작은 점 하나가 인간의 눈에 맺히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당신은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대서사시를 써내려왔습니다. 당신이 날아오는 동안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었고 수많은 문명이 모래성처럼 쌓였다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십억 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즉 빛의 관점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곳엔 여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떠난 탄생의 순간과 눈동자에 닿은 소멸의 순간, 그 둘은 시간의 차이가 없는 동시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저 먼 우주의 별빛과 당신의 망막이 사실은 서로 깊게 포옹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두 존재는 시공간의 널 인터벌, 즉 고유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0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계로는 수십억 년이라는 영겁의 세월이 흘렀지만 빛의 시간 속에서 두 사건은 뺨을 맞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물리적으로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빛이 가진 가장 현기증 나는 역설이자 미학입니다. 빛은 저 멀리 떨어진 우주의 사건들을 지금, 여기 라는 즉각적인 현실로 묶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뺨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저 햇살을 보세요. 우리 시간으로 치자면 8분 전에 태양을 떠난 과거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빛의 관점이 되어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과 동시에 도착한 셈이니까요. 태양의 표면과 당신의 얼굴은 시공간을 초월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폭발해버렸거나 어둠 속으로 붕괴되었을 테죠. 하지만 그 별이 남긴 최후의 빛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당도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수세기 혹은 수천 년의 긴 여정처럼 보이겠지만 그 빛의 입장에서는 방금 막 출발한 찰나일 뿐입니다. 별과 당신의 눈은 단 하나의 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속 시간조차 없는 완벽한 한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장 저 먼 별까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주의 법칙은 엄격합니다. 질량을 가진 존재인 당신의 관점에서 빛은 이동하는 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니까요.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과 유리라는 우주의 질서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빛이 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빛은 시간의 흐름 바깥에 존재하는 고독한 방랑자입니다. 늙기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행의 지루함도 없이 오직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주의 양끝을 잇고 있을 뿐이죠. 누군가는 이 사실에서 깊은 시적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섬뜩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물리학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는 절대 불변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이 낳은 필연적 결과인 셈입니다. 자, 이제 잠시 몽환적인 우주 유형을 멈추고 땅으로 내려와 볼까요? 도대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일까요? 빛에게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우리의 얄팍한 직관과는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심연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란 배경음악처럼 어디서나 똑같은 템포로 똑같이 똑딱거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휘어집니다. 중력에 짓눌리고 속도에 영향을 받죠. 당신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의 모래시계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시간은 아예 얼어붙어 버립니다. 둘째로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머리 위 궤도를 도는 위성들 안에는 정밀한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들은 지상에 있는 시계와 미묘하게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 높은 곳의 중력이 지상보다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길을 가리킬 겁니다. 시간 지연은 칠판 위의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기술을 지배하는 엄연한 물리적 실체입니다. 셋째로, 이는 인과관계라는 사건의 뼈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일상에서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앞서죠. 공을 던져야 누군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허나 상대성 이론은 말합니다. 사건의 순서조차 누가 보느냐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고. 당신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차가 있는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서 모든 관찰자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순서는 오직 빛의 신호로 연결된 사건들 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광원불이라고 부릅니다. 인과 율의 경계이자
빛이 그리는 운명의 지도 같은 것이죠. 그 원뿔의 가장자리를 타고 달리는 존재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증발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처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일까요? 강물처럼 흐르는 걸까요? 왜 시간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걸까요? 상대성 이론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간이라는 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섬세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홀로 고고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과 운명처럼 얽혀 있죠.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간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빛에게 시간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물리학계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기묘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꿰뚫고 있는 진실이 전율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우리의 그 당연한 시간 감각은 놀랍게도 물리학의 가장 깊은 법칙, 그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방정식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아무런 모순이 없을 만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흐르는 시간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일 뿐 우주 그 자체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느끼며 늙어가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적어도 빛에게만큼은 시간의 흐름 따위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 떨어진 두 사건을 하나의 찰나로 잇는 영원한 지금만이 있을 뿐이죠.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사색의 조각을 건네고 싶습니다. 언젠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당신의 동공에 닿는 그 희미한 빛의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계로는 수년, 아니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온 빛입니다. 상상조차 버거운 거리를 가로질러 왔죠. 하지만 그 빛의 입장에서는 단 1초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별에서 출발한 그 순간과 당신의 눈에 닿은 그 순간이 빛에게는 완전히 동일한 찰나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좁고 내밀한 공간일지 모릅니다. 물리적 거리로서가 아니라 빛이 느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줄기 빛이 된다면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물리학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우주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 또한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 바로 빛은 시간이라는 차원 바깥에 완전히 동떨어져 존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죠. 만약 빛에게 흐르는 시간이 0이라면 그것은 빛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철학적 사색이 무척이나 듣고 싶군요. 댓글로 당신의 우주를 들려주세요. 고민 10억 년의 긴 여정이 단 0초 만에 끝난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먼 별을 떠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눈망울에 닿을 무렵 지구에서는 수많은 종이 탄생하고 또 멸종했습니다. 거대한 산맥이 깎여나가 먼지가 되었고 10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죠. 하지만 빛 그 자신에게는 침묵뿐입니다. 시간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그 순간이 곧 도착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영겁의 세월을 여행하면서 시간은 털끝만큼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우주의 가장 기이한 진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다수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빛의 속도에서 왜 시간 지연이 무한대라는 극단으로 치닫는지 파헤쳐 봅니다. 고유 시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광자는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존재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강의는 리처드 파인만이 6가지 쉬운 물리학 이야기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제1권, 특히 15장과 17장의 특수 상대성 이론 파트에서 보여준 시공간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추천, 리처드 파인만 6가지 쉬운 물리학 이야기 1995년 제5장 상대성 이론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제1권 1964년 15장과 17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 1905년 글/구성 옥시도 AI 음성 및 시각 효과 제작 영감의 원천 리처드 파인만의 대중 강연 영분 10억 년의 여행이 0초 만에 끝나는 이유 2분 45초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계와 물리적 과정 7분 30초 움직이는 시계가 보여주는 기묘한 진실 14분 15초 왜 빛의 속도는 특별한가 21분 움직임의 예산 비유 28분 45초 빛시계 사고 실험 35분 20초 시간지연의 수학 감마계수 41분 왕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47분 30초 시간지연에 대한 흔한 오해들 52에서 15로 이 숫자의 변화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만약 빛에게 시간이 멈춰서 있다면 그 빛은 칠흑 같은 물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모든 순간을 단 한 번에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사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지금 보고 듣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이 빚어낸 합성된 목소리와 가상의 이미지임을 미리 일러둡니다. 이 이야기는 리처드 파인만의 그 독창적인 강의 방식과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구성한 허구의 독백이며 파인만 교수의 실제 육성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닐 뿐더러 유족이나 재단의 승인을 받은 기록물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혹여나 실제 인물과 닮은 점이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교육적인 탐구와 창조적인 영감을 위해 의도된 예술적 장치일 뿐입니다.